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이제 자고 나면 간밤에 이제 미정시의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유튜브 방송한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제 자기 전에 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 생각하고 바뀔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바뀝니다. 자기 전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봤던 것이 아침에 눈 떠서 보면 미정시를 딱 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전문가처럼 오늘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한다기보다는 머릿속에 복잡한 부분을 영상 제작하면서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 처음 제작할 때도 그런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매매할 때보다 영상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지고 쉽게 매매를 잘 하질 않습니다. 이 손실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지금 아침 방송을 제작하는 중이고요. 일단 간밤에 미정시는 그 강보합이었습니다. 다우가 플러스 0.10, 나스닥이 플러스 0.17 정도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호재가 없다면 추가 상승하는데 조금 힘겨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미정시 부분은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그 정도 선. 좀 강하게 더 올라갔다면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겠지만 지금 저 정도라면 국내 증시를 확 끌어올릴 그런 어떤 동기부여는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밤에 올라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증시 끝나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이제 열리죠. 그때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영향을 주는 거죠. 간밤에 미증시가 아무리 올라봐야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보합권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크게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이 6.2%로 나오는데요. 그 해석이 지금 이제 조금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27년 내 최저치 성장이다. 중국은 원래 고성장을 하고 있다가 6.2%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3% 성장만 해도 감지덕진데 6.2% 성장했는데도 27년 만에 최저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국의 성장이 정체됐다 이런 악재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부분 이걸로 해서 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그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그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장중에 중국 증시 흐름이 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면 영향을 주겠지만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도 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이유가 일본과의 그 갈등 부분이 특히나 반도체 이런 쪽의 핵심 사업 쪽에 지금 그 일본이 수출 규제 이쪽으로 태클을 걸면서 그 악재가 작용하고 있는 게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경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대충 그 요약하자면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약 그 국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쪽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라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애를 먹겠지만 대한민국이 힘이 들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해 버렸죠. 그래서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무서우냐면 일본으로 하여금 다시 또 강경 발언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버렸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일본에서 더 강한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그러지 말고 대화합시다 하는데 저기서 또 주먹을 날릴 수는 없죠. 눈치 보여서. 그런데 저쪽에서 주먹 날린다고 이쪽에서 맞받아서 그럼 너가 한번 주고봐라 그러고 주먹을 더 크게 날리면 저쪽 반대편에 사람들이 너도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더 해보자 하고 이제 더 강하게 치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죠.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부분은 정부에서 강경 대응을 천명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에서 더 심각한 추가로 1000몇백 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겠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버리게 되면 이제 한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불안감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우량 기업들이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제 수출 규제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에 움직임이 있겠죠. 어제 후성 같은 종목. 후성은 불화수소 쪽이고요. 동진 세미캠은 레지스트인가 이름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후성은 반도체 다 만들고 나서 불화수소라는 가스로 거기 이제 확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든 이후에 확 뿌려서 하는 그런 종류의 가스 종류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건 국산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순도의 어떤 질 좋은 불화수소는 일본의 기술이 탁월한 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은 중국산도 들어올 정도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자기들이 일본 거보다 더 좋은 불화수소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부분은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대체하면 후성이 국내 기업이니까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레지스트인가 뭔가 그게 또 세 가지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국산화 시키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되는 회사가 동진세미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동진세미캠도 어제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갔었죠.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삼성이나 정부에서 그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도 있고 경인양행도 있고 관심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후성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상승한다면 큰 욕심 안 부리고 정리하는 쪽으로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하고 또 기회를 봐서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들어가 보는 동진세미캠이든 솔브레인이든 경인양행이든 후성이든 제가 떠오르는 건 한 네 종목 정도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요. 타이밍 봐서 언제든지 기회를 노려보는 쪽으로 일단 후성은 일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는 제가 200만원씩 두 종목 갖고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계속 홀딩할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장기 관점으로 쭉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항공 매각 기대감의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요. 오르면 400만원치 갖고 있으니까 오르면 200만원 이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추가로 잡고 해서 이제 집중 매매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종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진 종목은 생각 중이고 코스닥 증시가 상승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을 앞에 있는 저점에서 지금 반등해서 좀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도가 지금 1200억이면 상당히 강한데 보통 1200억 정도 매도하면 장 끝날 때쯤 한 4,500억을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제는 1200억 거의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갈등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애국적인 차원 말고 냉정하게 한번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나 기술력 면에서 우리가 좀 뒤지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하고 있는 한참 따라잡고 있는 나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아베하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아베가 지금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트럼프가 아베하고 어느 정도 짝짝꿍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오늘 뉴스에 트럼프가 일본 기업들에 대한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당히 고맙다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한일 갈등 부분에서 트럼프가 어떤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너 싸우지 마라 이런 모션이 안 나오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을 칭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베하고 골프도 치고 억수로 친밀감을, 유대감을 보였다는 이 부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일본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2차장이 미국 가서 만난 사람들은 실무진이긴 하겠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죠. 미국 행정부나 뭐 의회 이런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너무 심했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백악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아베한테 트럼프가 암시를 줬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게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진다면 코스닥 증시가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IMF를 직접 겪어봤었고, 그 당시 때 주가 폭락하는 걸 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제가 그 당시 때 IMF 터질 때는 제가 하지 않았고,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했죠. 아닌데 좀 순서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요. 98년 IMF 전에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IMF 때 제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 현금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목욕탕도 하고 뭐 컴퓨터 판매도 하고 했는데 신용 거래가 없었고, 저는 무조건 현찰 박치기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금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 들고 가서 물건 사오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이다라는 건 제 나름대로 철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현금화를 시켜서 돈으로 쥐고 있는 것이,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요. 그런 준비도, 비상 준비도 항상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코스닥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예전에는 그런 게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들지만 뭐 사이드카 뭐 이래가지고 서킷 브레이크 뭐 이래 한 5%씩 코스닥이 빠지면 거의 투매가 나옵니다. 전 종목을 막 집어던지죠. 다 팔아라 하고 막 시장가로 막 매도를 던집니다. 왜냐면 신용이 지금 꽉 몰려있기 때문에 신용 가진 사람들은 폭락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투매를 불러서 폭락하는 이런 장이 하락 추세에는 예전에는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5% 이상 하락할 때 그때 타이밍 잡아서 선물 옵션 매매를 노리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아주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켜서 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쪽 대비도, 비상훈련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여전히 국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별로 없는 좀 느낌이 좀 안 좋은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보유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쪽에, 그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 알람은 6시 30분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나름 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수익을 다시 까먹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해서 주변 분위기도 많이 안 좋습니다. 장사하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저희 집에 물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숨을 쉽니다. 저희는 보통 여름에 성수기라서 여름 쪽이 장사도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겨울 매출을 못 벗어나고 있어서 물건 공급하시는 분들이 좀 당황스러워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기감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 가지고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암울한 얘기만 자꾸 어두운 이야기만 해서 좀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은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